보고서는 항상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옛날만큼 많이 못 보지만 보는 게 굉장히 투자할 때도 그렇고 포트폴리오 짤 때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오늘 주제는 사실 홍 PD가 들고 왔는데, 홍 PD가 사실 주식을 요즘에 처음 이제 경험하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신생아처럼 궁금한 게 쏟아지고 있는데 근데 아주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그래서 이번 주제도 사실 홍 PD가 이렇게 픽한 건데, 투자하는 사람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이게 미국 투자사나 이제 국내 뭐 증권사들 리포트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제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 근데 홍 PD가 이제 주식을 처음 하면서 궁금해가지고 뭐 JP 모건이랑 모건스탠리랑 골드만삭스 얘네 유명한 애들 아니야? 근데 얘네가 한국 시장 매수 의견 냈는데 그럼 나 이거 사야 돼? 원초적인 되게 질문이고 사람들도 궁금해하는 거고 사실 잘 모르는 거거든. 거기 안에서 내가 경험했던 거,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알고 있는 정보들은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 미국의 기관 투자자 그룹은 연금기금, 자산운용사, 투자은행으로 분류할 수 있거든. 연금기금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처럼 주마다 텍사스 교사연금,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등이 있고, 자산운용사는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블랙록, 뱅가드, 피델리티 등 여러 가지 패시브 펀드나 ETF 상품들을 제공해주는 기업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마지막으로 투자은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뭐 KB은행 막 이런 은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증권회사로 JP모건,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이런 회사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근데 이 투자은행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는 조금 사실 낯선 개념이기도 한데, 과거에 미국은 대공황 이전에 은행이 사실 예금과 대출 업무 이외에 무분별하게 이제 증권 업무에 뛰어들어서 거품을 계속 끼워 넣으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너무 많은 회사들이 파산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30년도쯤에 은행법을 이제 미국에서 개정하면서 투자은행이라는 이제 개념이 생긴 건데, 예금 업무와 대출 업무인 상업은행의 업무와 증권의 업무인 투자와 인수 업무를, 투자은행 업무를 구분하고 하나의 이제 은행에서 두 가지 업무를 못하도록 규제한 사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은행이랑 증권 업무를 동시에 경영하고 있던 대형 금융기관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한 개념이라고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JP모건이나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많이 들어본 금융사들은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굉장히 역동적인 플레이어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자본시장의 굉장히 중심에 있는 금융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지. 이런 대형 투자사들, 대형 금융기관의 이런 자금의 이동, 그런 것들은 항상 투자자들의 굉장히 관심의 중심에 있는 거거든. 이런 대형 금융사들이 어떤 매수 의견이나 매도 의견을 낸다, 그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지. 사실 나도 모건스탠리의 그런 관련 리포트 자료들을 자주 보기도 하는데, 모건스탠리 이전에 한국과 대만은 이제 반도체 재고 조정의 사이클이 있다는 문제 사항으로 올해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다라고 말했었거든. 한국과 대만은 사업 사이클상 반도체 초기 사이클에 있는 대표적인 시장으로 재고랑 오더컷이 매출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서를 낸 거지. 여기서 반도체 사이클상 최악의 시기라고 여겨졌던 올해 4분기를 아니면 내년 1분기로 이제 평가하게 되면서, 이 변곡점을 맞이하기 전에 주가는 선행할 것이다 라고 예측해서 이런 의견을 낸 것 같아. 또 코스피는 약 이전 고점인 3,300 수준에서 1,100포인트 이상 내려왔지만 코스피의 대체 대조표는 굉장히 견조하다면서, 코스피 2,000선은 항상 지지선이 되었기 때문에 뭐 2,000 아래로는 하방 압력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한 달러가 굉장히 비싸잖아. 그래서 이런 환율 추이를 고려할 때 연말에 이제 환율이 1,480원을 고점으로 찍고 금리가 이제 오르면 4분기 이후에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투자 시점이다라고,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투심도 무시할 수 없다. 거기에 골드만삭스는 아시아 증시에서 중국이랑 한국이 가장 좋은 성과를 낼 거다라고 바라보고 있거든. 이전만 해도 골드만은 한국 투자 의견은 항상 중립으로 유지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비중 확대 의견을 내가지고 거기에 향후 1년 동안 코스피 지수는 11% 상승할 거다라고 의견을 내기도 했지. 이유를 이제 5가지 정도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낮은 밸류에이션, 두 번째는 2024년 코스피의 실적 개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도체 사이클의 상승 전환, 그리고 네 번째로는 10년 사이에 이제 외국인 투자 비중이 최저에 이르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MSCI 선진국 편입지수, 여기에 이제 편입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골드만삭스가 한국 시장이 밸류에이션이 낮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의 증권사들의 분석이나 해석과는 조금 상반된 의견이기도 하거든. 한국 증시 24개월 선행 PER이 약 9배 정도로 평균보다 낮다 그랬다면, 한국 주식의 52% 이하가 장부 가격 이하로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
내용은 과거 시점에 굉장히 저점의 가치평가랑 비슷한 기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 맞는 의견이다, 정확한 분석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과거 저점에서의 이제 기준점이었던 9배 정도의 밸류에이션 평가를 저점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아. 거기다 사실 나는 이 부분이 좀 재밌는 것 같은데 10년 만에 외국인 투자 비중이 최저점으로 내려왔다. 뭐 의미 있는 또 지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사실 더 팔 사람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게 더 이상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자금이 많이 없다. 그럼 이제 들어올 자금만 앞으로 뭐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이 내용을 해석해 보면 될 것 같아. 마지막으로 JP모건의 리포트를 간단하게 한번 또 봐보면 시진핑이 세 번째 연임을 하면서 그리고 본격적으로 정책의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면서 이제 외국인 자금들이 차이나에서 빠져나온다 해가지고 이제 차이나 런이라는 JP모건은 그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 대내외적으로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투심을 약간 냉각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 자금이 한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약간 보고 있는 것 같아. 사실 그걸 보조하는 내용은 중국의 이제 혼잡스러운 현재 정치 대내외적인 상황 그리고 가장 요즘 화두되고 있는 대만과의 무력 충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차이나 런을 사람들이 지속할 거다. 그 자금들은 한국 증시로 돌아올 수 있다. 약간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은 미중 패권 경쟁도 있고 중국 시장을 굉장히 어려운 시장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 같아. JP모건은. 나는 JP모건 쪽은 사실 뭐 크게 뭐 동의되는 부분은 많이 없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차이나 ETF 같은 것도 나는 많이 편입하려고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에 뭐 중국 전기차 ETF가 들어가 있기도 한데 수익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네, 뭐 투자자들마다 해석이 다르지만 단기적인 시점에서는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좀 장기적인 시점에서는 미중 패권 경쟁에서의 이익을 보는 그런 편성도 나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골드만삭스를 간단히 예를 들면 한국 증시는 이 글로벌 매크로 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다라고 보거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증시의 이런 반도체 사이클 하락시기 부분에서 안 좋게 의견을 내기도 했었거든.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일단 메모리 다운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는 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점, 인플레이션 압력이 기업들의 이제 비용 증가 압력으로 이제 우려되는 점. 우선 이 세 가지가 한국 증시에 조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 이런 요소들을 빼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야기가 항상 나오는 것도 대기업들의 뭐 배당 환원, 이런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이런 지배 구조 이런 것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뭐 추가적인 요인이라고 또 널리 알려져 있는 이슈지. 사실 외국계 증권사랑 그리고 국내 증권사랑 이런 의견이 극명하게 날린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하나의 예시를 들면 모건 스탠리는 반도체 산업의 업황 부진을 이유로 SK 하이닉스의 비중 축소 의견을 냈었거든.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는 반도체 산업의 전망을 가장 낮은 수준인 주의라는 이제 영역으로 내렸던 이제 이야기가 있거든. 근데 당시에 이제 국내 증권사들은 이런 반도체 부진의 상황을 모를 리가 없잖아. 근데 그걸 공감하면서도 뭐 우려가 과도하다면서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9만원, 10만원으로 유지 의견을 내면서 굉장히 대비되는 외국과 국내의 이제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볼 수 있는 사례였지. 근데 사실 주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국계 증권사가 더 정확하다라고 평가받기도 했었거든. 보고서가 나온 뒤에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5만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었거든. 삼성전자도 연초에 3만원 중반대까지 떨어진 뒤에 뭐 1년간에 5만원 선을 넘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거든. 뭐 이런 이유에는 외국 유명 투자사이기 때문에 규모나 시장에 대한 분석, 글로벌 경기 전망에 대한 정보의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외국인 투자자 보고서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이렇게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를 예측했다기보다는 내가 매도 의견 내고 다른 사람들이 파니까 주가가 하락한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가가 예측을 따라가는 경우인 거지. 실제로 외국계 증권사는 매도 의견을 내면서 외국계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많이 받는 경우가 많지. 실제로 지표를 본다라고 하면은 국내 증권사가 매도 의견을 내는 비율을 보면 1% 미만이다. 근데 외국계 투자사들, 증권사들의 매도 의견 리포트의 비중을 보면 15% 정도거든. 그러면 사실 굉장히 큰 차이지. 한국에서는 절대 매도 의견을 잘 내지 않는, 우리가 환경 컨센서스 들어가서도 보면은 중립, 매수 그 정도밖에 없지 매도 의견은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 한국계 증권사가 매도 의견을 못 내서 뭐 생기는 재밌는 스토리가 있거든. NC소프트는 IR 할 때 실시간으로 송출되거든. 그래서 그 내용을 내가 이제 들으면서 거래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주면 주식하시는 분들, 직업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야. 꿀팁? 꿀팁?
실제로 나도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를 계속 받아보려고 하지만 사실 국내에서 받아볼 수 있는 채널은 많이 없기도 하거든. 주요 투자자들끼리 돈을 뭐 n분의 1 해서 이제 보고서를 사서 굉장히 비쌌어. 근데 그걸 이제 공유하면서 서로 보는 경우가 있지. 그래서 우리끼리도 그런 전망 보고서는 계속 돈 내면서까지도 계속 읽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 리포트는 사실 가끔씩 편리하니까 찾아보는 거지, 전망 보고서의 정확성 이런 것들은 어차피 종합적으로 다 긁어서 짜집게 하면서 맞춰가야 되거든. 하나의 투자사 의견만 이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도 뭐 우리가 골드만의 그런 좋은 부분, 모건 스탠리의 좋은 부분, JP 모건의 조금 다른 해석, 넣고 빼고 하면서 이제 예측 확률을 조금 높여보는 거, 정확하지는 않지만 항상 그렇게 노력하는 경우가 많지, 투자자들 중에. 근데 국내 증권사들의 매수 의견, 뭐 중립 의견 이런 건 전혀 반영하지 않고 투자할 때, 외국계들도 그런 매수 의견이니 뭐 하락 의견이니 중립 의견이니 이런 것들은 가끔씩 참고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왜냐면 너무 분석하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글로벌적인 관점에서 국내 증시를 바라보고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시장 전체 전망보다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특정 전망 이런 것들은 좀 정확하게 맞는 경우가 좀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끔씩 참고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좀 관점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게 저는 보고서는 항상 많이 읽는 것 같아. 지금도 나는 가끔씩 이제 드셔보기도 하는데, 옛날만큼 많이 못 보지만 보는 게 굉장히 투자할 때도 그렇고 포트폴리오 짤 때 가장 큰 도움이 되지. 다음 사이클에 누가 먼저 선두주자로 나가겠다 이런 것들이 정확할 수는 없지만, 리포트들을 갖다가 수집해놓고 쪼개면서 따라다니면은 얘네들이 돈 일로 흘러간다라는 게 좀 패턴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 결국 큰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를 찾는 싸움이거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굉장히 많은 사건과 사고, 정치적 이슈도 계속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럼 보통은 이제 환경 컨센서스 그쪽에서 많이 봐요? 예전에는 그쪽에서 많이 봤지. 뭐 환경 컨센서스를 가장 많이 보고, 빅파이낸스라는, 사실 여긴 좀 유료이기도 한데 그런 채널도 많이 보고, 뭐 일단 국내에선 그 두 개 정도. 홍 PD의 조만간 또 주식 이야기를 이제 하기 전에 이제 가볍게 워밍업 하는 단계인데, 좀 여러분들이 이 과정도 같이 계속 팔로우하면서 몰랐던 사항들 알게 되면 더 좋고, 알았던 사항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